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먼저 좀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MZ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에 대한 이해인데요. MZ세대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했다시피 198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10대와 40대라는 다소 좀 폭이 넓은 구간을 좀 아우르고 있는데요. MZ세대는 이 밀레니얼과 그리고 Z세대, 같은 세대라고 이게 묶어서 사실 지칭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기성세대와 좀 구분되는 형태의 소위 말하는 86세대라든지 베이비 부머 세대들과 좀 구분되는 형태의 어떤 세대적인 어떤 공통적인 특성과 경향성을 설명할 때 좀 쓰이던 말이었고요. 근데 우리가 요즘 이제 흔히 표현하는 MZ세대라는 의미는 힙한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걸 늘 찾아다니고 이러는 것들을 좀 지칭하는 것에 가깝게 다소 좀 변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 구간별로 좀 보자면 10대에서부터 20대 초중반, 대학생 정도 되겠죠. 그런 친구들까지가 Z세대까지고요. 그리고 20대 후반인 사회초년생, 30대 후반까지의 친구들을 요즘은 후기 밀레니얼 세대라고 의미를 하는데 아마 선배 세대 분들께서 가장 직장에서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 바로 이 후기 밀레니얼 세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는 이런 연령, 시기, 이 코호트의 세 가지를 통해서 이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연령 효과나 시기 효과라고 하면 딱 뭔지 알 것 같거든요. 네. 그 연령대나 특정 시기를 구분으로 한다라는 것. 근데 코호트 효과라고 하면 그건 뭘까요? 코호트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같은 사건을 함께 겪은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으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추적 조사하는 것을 코호트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 코호트 효과고 코호트 조사라고도 부르는데, 특정 사건을 20대에 겪느냐, 40대에 겪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일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에 IMF를 겪었는데 이거를 고교 시절이나 유년 시절에 겪은 사람과 노년 시절에 겪은 사람의 경험이 당연히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후에 세대 경향성에 어떤 영향성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코호트 효과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내가 몇 살이었냐라는 것들이나 세월호 사건을 겪을 때 몇 살이었냐 같은 것들이 어떤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MZ세대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후기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왜 저렇게 전기 밀레니얼, 후기 밀레니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아무래도 좀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2008년에 이 20살이 된 1989년생을 기준으로 전기 밀레니얼과 후기 밀레니얼로 사실 나눠보는데요. 그럼 왜 2008년이냐?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의 등장이라는 혁명적인 사건이 그들의 20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대와 이 세대를, 전 세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능 등급제라든지, 그리고 학력고사나 수능에서 벗어난 입학 사정관제라든지, 그리고 촛불 집회 같은 어떤 괄목할 만한 사회적인 참여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을 기준으로 전기 밀레니얼과 후기 밀레니얼을 나누게 됩니다.